집값이 10년째 그대로입니다. 다람쥐처럼 오르거나 떨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만 깜깜무소식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3천만 원뿐. 투자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답이 없을 것 같아 월브닷컴에 사연을 보내요. 우선 오를만한 집을 찾고 싶습니다. 상급지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여기 말고 저기에 샀더라면 달랐겠구나 뒤늦은 후회를 했어요.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어릴 적 영원한 제 편이었던 어머니를 떠나보냈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2명의 동생들과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디든 갔습니다. 안 쓰고 안 먹고 살뜰히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동생이 저 몰래 카드론을 써서 그 빚을 갚아줬거든요. 누군가는 제가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제가 동생들의 전부였어요. 제가 힘들다고 무너지면 우리를 책임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살 길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저의 전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제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합니다. 각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돈 때문에 포기할 일 없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나오니까요. 동생들과 아이들을 책임지느라 어깨가 많이 무거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하나 물어볼 곳이 없이 혼자 모든 결정을 했었던 저에게 월부는 큰 힘이 되어줬으니까요. 새우부기님, 코코드님,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해줘월부에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현재 가진 돈 3천만 원인데 이게 40대 후반이다 보니 소득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거고 이 돈으로라도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두 번째, 10년째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를 만한 집을 찾고 싶어요. 상급지로 갈아타기 할 수 있을까요? 네, 요 두 가지의 고민에 대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득이 한 735만 원? 뭐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이 한 500 조금 넘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출이 한 1억 5천 정도 있어가지고, 그거 상환금이 또 150이 돼요. 사실상 4인 가족인데 한 380 정도 쓰시는 거죠. 진짜 적게 쓰는 거죠. 아니, 애들도 큰 편이거든요. 애가 중학생. 맞아요. 중학생, 고학년. 고학년이기 때문에 700에 380을 쓴다. 그래서 저축은 한 200 정도 하시는 분이고요. 연간 한 2,400 정도 하는데, 이분이 되게 오래된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부산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아파트가 한 10년 정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10년 전에 사신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네, 부산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부산에 신축이 많기 때문에 그 지난 10년, 15년간 꾸준히 신축이 공급돼 왔고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들도 거의 안 올랐어요. 거의 많이 오르진 않았고 그리고 종잣돈 3천 정도가 이분이 갖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이분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외곽에 내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어떻게 갈아타기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요즘에 또 굉장히 갈아타기가 많잖아요. 요즘에 뭐 투자 수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시장이 그런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누구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받은 고민 중에 식비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들들이죠. 그렇게 엄청 많이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이제 뭐 시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트러블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들었어요. 그래요? 네. 뭐 고기 먹고 싶다 이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뭐 안 된다 하기 좀 그렇고 해서 성장기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아이들 이제 키워 보니까 특히 그때 많이 먹고 잘 먹어야지 이게 나중에 키로 가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약간 살이 찌고 통통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키로 훅 크는 거를 저도 목격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그 배달이라는 게 이왕이면 그래도 좀 단백질 위주로, 고기 위주로, 뭐 치킨이나 이런 거 좀 고기 위주로 좀 해줘야 되고 떡볶이나 피자 이런 거는 좀 약간 제한을 준다던가 뭐 주 1회 뭐 이 정도로 약간의 제한을 주면서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7, 80이면은 저는 그렇게 크게 막 과소비다 이렇게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먹고 싶어 할 때 이게 나중엔 좀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먹고 싶다고 할 때는 해줘도 괜찮아요. 네, 키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새우뿌이고요. 네네. 지금 주신 거를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이제 3천만 원인데 40대 네. 후반이다 보니까 줄기 전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투자보다는 갈아타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 이유는 지금 그 회사에서도 팀장 승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회사를 더 단단하게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아이를 하루에 보실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회사 때문에 아이를 보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시간마저도 뺏어가지고 뭐 투자 공부를 한다거나, 왜냐면 투자 공부에도 뭐 주당 뭐 20시간이던 이렇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필수적인 네. 시간들이. 근데 그 시간을 빼는 게 제가 볼 때는 사연자님한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게다가 지금 그 회사도 내가 에너지를 오히려 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득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줄어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줄어들기 전에 소득이 먼저 또 탄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기간적으로. 네. 그러면 오히려 회사에서의 입지를 더 굳히기 위해서는 회사에 더 집중할 것 같고요. 그럼 그 대신에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냐? 저는 그래서 갈아타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금 사시는 지역에서 아까 그 부산 상급지로 좀 가도 되냐고 이렇게 사연에 쓰셨는데, 네. 너무 상급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아파트 가격 4억 정도가 좀 무리하지 않고 범퍼를 두면서 가실 수 있는 금액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4억 정도로 갔을 때 흔히 말하는 해운대나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해수동 이런 지역에 가게 되면 언덕 위에 있는 집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또 올라가는 게 되게 적거든요. 중간급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그리고 늦게 오르고요. 저는 그래서 한 중급지 정도를 갈 것 같아요. 기왕이면은 좀 준신축을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사직동도 괜찮으세요? 네네. 사직동에서 근데 여기 그 사연에 사직동을 가게 되면은 좀 그 뭐 아이들 환경이 변해가지고 뭐 교육비 측면이나 이런 게 좀 걱정된다고 하셨었잖아요. 매물 한번 보고 왔는데 그 부사님이 네네. 물론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이렇게 오면은 거기는 애들이 학군이 되게 좋아가지고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 많아서 오면 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은 아이의 적응력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네. 그 사직동 지역은 뭐 부산에서 이제 상급지라고 하는 게 해수동, 뭐 해운대, 뭐 수영구, 동래구 이 정도가 이제 상급지일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연제구, 뭐 남구, 진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질, 거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급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급지 중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데 중에 한 군데라 생각이 들고, 뭐 기준이 맞는다고 하면 저는 가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사직동이 제가 중급지에서 제일 좋다고 한 이유는 거기에 이제 학군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에 상당히 안정적인 학군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라고 제가 추천드린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오히려 학군에 가면 오히려 애들이 이렇게 강하게 붙으면서 이런 학원이나 이런 비교의식도 좀 세지잖아요. 네. 그런 게 좀 걱정되시면은 저는 그런 사직동보다는 그 인근의 연제구나 진구에도 택지 아파트 몰려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중급지 순신축 4억 정도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음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준신축 정도라면은 몇 년도 정도의 아파트? 한 2003년에서 2009년 정도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음을 도모한다는 뜻은 부산에서의 입주가 지금 이제 줄어들잖아요. 아주 급작스럽게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2년이나 4년 정도 있다가 아마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가 올라갈 거예요. 그럴 환경이 조성돼요. 네.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은 지금 여기 사는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투자를 할 상황도 되지 않고, 왜냐면 뭐 회사나 아이들 이런 거에 많이 힘드니까 오히려 내가 무리하지 않을 만한 지역에 가서 부산의 상승장을 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 맛을 본 상태에서 그 다음을 좀 도모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게 전세가가 오르는 게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요. 저는 한 5천에서 1억 정도 오르면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전세가가 5천에서 1억이 오른다라고 하면 지금 이사간 집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매도하셔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매도하셔서 그걸 투자금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네. 일단 정리를 하면은
지금 있는 지역에서 반드시 이사 가셔야 된다. 준비되시는 대로. 너무 막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네. 아파트라는 게 인생이 걸린 문제고, 뭐 지금도 이제 아파트 보고 오셨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사연자님이 막 아파트에 대해서 되게 능숙한다는 느낌을 좀 덜 받거든요, 제가.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리고 오히려 하반기에 공급이 좀 있어서요. 그쪽에 공급이 있거든요, 좋은 지역에. 그래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또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반면 그렇게 되면 또 매도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 뭐 다 내가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버린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는 거라서 일단 이러한 좀 배경을 알아두신 상태에서 내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때 옮겨야 된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아 옮기셨으면 전 좋겠어요. 왜냐면 부산이 그 다음에 입주가 마무리되면 이제 전세가 오르면서 우리가 이사갈 집들도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또 좋은 상승장을 많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장이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랑 갈 아파트가 차이가 적잖아요. 이걸 어떻게 아시냐면 2021년 후반 가격으로 보시면 알아요. 그때 내 아파트 가격이랑 가고자 하는 아파트의 가격의 차이를 보세요. 지금 차이랑. 그럼 반드시 많이 나실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그 이전 사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는 다 비율로 움직인다고. 저는 그렇게 힌트를 삼으셔서 매도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년 있다가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되진 않거든요. 하나하나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나 이해 안 되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한 5개월 안에 제가 이제 많이 보고 공부하고 해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실 현재 부산 시장 상황입니다. 네. 제가 조금만 추가를 하자면 이사를 갈 때 갈아타기를 할 때 제가 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이가 이제 학군을 생각하니까 봉선동 아시나요? 광주의 봉선동. 네네. 네, 제가 그때 봉선동을 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학군이 너무 치이지 않은 지금 사는 동네를 살까 하다가 봉선동으로 가면 우리 아이가 과연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똑같았어요. 벌써 슬프다. 이게. 봉선동 가격하고 네. 그러니까 광주에서 1등 학군지였던 봉선동 가격하고 제가 살려고 했던 그 아파트의 가격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파트는 뭐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근데 똑같았던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게 됐어요. 그 차이는 절대 주받치지 않았어요.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뭐 그러니까 그래도 뭐 아이들이 잘 크지 않았나. 그럼 뭐 학군지에서는 또 아이들 또 잘 안 크나? 안 컸을까? 또 이런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무 아이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한 게 아닐까? 그런 또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학군지에 가서 아이들이 치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직동이 그렇다고, 부산의 1등 학원과는 학군지는 또 아니니까, 네. 그 정도는 또 어느 정도 아이들이 또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네. 제 경험치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봉선동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 현재 집 매도하고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건데 어디를 갈 것인가 약간 좀 선택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한 4억까지는 대출까지 포함해서 4억 정도 되는 가격은 하실 수 있다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아오시면서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책임만 져 오셨잖아요. 네. 혹시 뭐 꿈이 있으셨어요? 저 사실은 의대를 가려고 하다가 재수할 형편이 안 돼서, 그러니까 공부 잘하셨나 보다. 이분 잘하셨어요. 네. 의대를 생각하신다는 거는. 그때 여기 그래서 학교가 사실 좋았어요. 제가 직장 다니다가 중간에 한번 시험 보기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 해가 또 만점이 많던 해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일단 제가 하고 싶던 걸 한번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후회는 없는데 일단은 좀 바닷가가 보이는 전원주택에 좀 쉬고 싶어요. 쉬고 싶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좀 찾아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안 아프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그 대학생 때부터 쉬지 않고 지금 계속 달려오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일을 잘하니까 또 팀장도 시키고 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그러네. 이게 다 연결이 되네. 원래 일 잘하는 사람들 계속 일을 더 주거든요. 근데 일복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만큼 또 이제 생각보다는. 인정을 받고 열심히 사신 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또 자제분들이 또 다 보고 배우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또 찾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또 그게 또 하나의 교육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생들을 좀 다 또 책임을 지시면서 오셨잖아요. 네. 내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동생들 다 책임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는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 그 다음에 제가 하셨고 그때 막내가 중3이었어요. 막내 동생이? 네, 중3이었고 둘째가 고3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저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얘네들도 저도 그때는 철이 없었을 때라 잘 몰랐지만 그때 저는 성인이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둘 데리고 결혼 전까지는 살았었거든요. 대단히 잘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게 느껴지시고 앞으로 또 이제 더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속이 시원해요. 좋습니다. 목소리도 네. 확실히 처음 들을 때보다 더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다른 거 이제 걱정 없이 그냥 아이 케어하면 되겠구나 그런 게 좀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서 또 저희도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엄청 공부도 잘하셨네. 의대를 생각할 이게 다 이유가 있네. 딱 연결이 딱 되는 것 같아. 이분이 이렇게 뭐 학교도 그렇고 이분이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회사도 이렇게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셨는데 또 남편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나왔던 뭐 것도 있다고 하고 부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당장 그 뭐 내년이나 내후년 이런 건 알 수가 그렇죠.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 단기간을 조금 1, 2년 이런 걸 되게 많이 알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 아파트가 6억대라는 게 비싸지 않다라고 했던 건 부산이라는 그 힘,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 그리고 아파트의 현재 아파트의 가격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1, 2년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한 5년, 10년으로 그렇죠. 그분이 내 집 마련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그분이 충분히 플러스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구간이라고 봤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뭐 그게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관계없이 아주 나쁜 지역 말고요, 한 중간 정도 이상의 입지에서 대단지 브랜드의 분양가는 그게 10년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그 분양가를 안 넘은 아파트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단 하나도.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꾸준히 지금 지난주에도 2번이나 임장을 갔다 왔고 지난 5년간 정말 단 한 주도 안 쉬고 계속 임장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레프나 뭐 경희궁 자이나 그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런 서울의 대단지들이 전부 다 미분양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비싸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게 비싸지 않은 구간이라고 한 건 안 샀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안 샀을까요? 1, 2년 앞두고 좀 있으면 한입 분양하겠지. 또 현재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싸게 사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안 사실 분도 있었을 텐데, 그걸 분양 받았던 분들은 지금 그게 거의 한 9년 지났잖아요. 마레프 같은 경우에. 그럼 그분들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보는 거고, 제가 그 5년, 10년을 내 집 마련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압도적인 경험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다. 그런 시야로 조언을 드리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코크님도 마찬가지고 너나이님이나 또 다른 또 방송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기간에 오른다 내린다 하면 일단 사기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지난 방송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AS까지 또 준비를 해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연 어떻게 써요?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연 쓰는 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급쟁이 부자들 클릭하시면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커뮤니티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구해줘 월부 클릭해 주시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금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많은 사연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리님이 상승장의 욕심에 눈이 멀어 덜컥 계약한 아파트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단순 변심 계약 파기로 전 재산을 잃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부할수록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어렵군요. 어렵지. 뭔가 알게 되면 더 어려운 거야, 사실 처음에는. 어렵죠. 그런 사연도 있고, 또 되게 무거운 사연도 있지만, 또 저렇게 또 공부법에 대한 또 질문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물어볼 사람 없고 상담할 사람 없으시죠? 네, 저희 구해줘월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그래도 충분히 몇 년간의 그런 경험이,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집중해서 전화도 해보고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해서 더 여러분한테 맞는 솔루션을 드리려고 정말 날 새도록 노력하고 있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저희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